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세금과 인생 제2의 이경백 사건 버닝썬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주기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화류계가 10년 단위로 패권이 바뀐다, 그런 말이거든요. 2010년까지는 이경백과 YTT, 그리고 최근에는 버닝썬과 아레나입니다. 아레나는 버닝썬의 전신이거든요. 아레나도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 유흥업소 사건의 핵심은 경찰과 유흥업소가 유착된 블랙 커넥션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0년 이경백 사건 당시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서 확인해 보면 경찰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비판을 그때 받았습니다. 경찰이 당시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로 경찰과 검찰이 팽팽히 대립되던 시절이었으니까 이런 일이 터졌다는 그 자체는 검찰한테는 호재고 경찰한테는 악재가 된 거죠. 그 사이에 이경백이가 있었다.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이경백을 잘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경백은 경찰이 아닌 검찰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악재인 이경백이 이 사건이 터졌느냐? 경찰 스스로가 이경백을 구속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경백 입장에서는, 구속된 입장에서는 내가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자기도.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단속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경백이가 쓴 돈이 3년에 5억이래요. 경찰한테 쓴 돈이. 그 5억이나 줬는데, 5억이나 주면서 다 무마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구속됐다. 그 구속된 계기는 조현호 서울경찰청장이 부임하면서 이 유흥업소와 이렇게 유착된 그 비리 경찰들을 발본세고 내라 라고 명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형사과장인 황원호 형사과장에게 그 수사 책임을 일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원호라는 사람도 강직하기 때문에 이경백이를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2010년 6월 24일 날. 그런데 이 수사 과정에서 황원호 당시 형사과장은 좀 하나 검찰과 대립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서초경찰서 수사팀이 이경백이를 긴급 체포합니다. 체포하고 검찰한테 승인을 요구를 하죠. 그런데 이경백이가 체포되던 당시에 어떤 검찰한테 전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로부터 체포 승인이 안 떨어진 거예요. 다른 영장도 그러고. 그래서 이 황원호 당시 형사과장은 경로를 하면서 그 당시 수사검사 이름을 실명으로 기자들 앞에서 공개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과 경찰이 이제 그야말로 팽팽하게 대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백이를 통해 가지고 이 부패 경찰관들을 다 이렇게 색출하려고 하는 조원호 경찰청장 퇴임사를 보면 0.2%라고 그래요. 그 0.2%의 부패 경찰들을 발본색원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역공을 맞습니다. 이경백이는 검찰로 가서 자기 이제 리스트를 불어내는 거죠. 자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경백이 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다 구속되고 기소됩니다. 그렇게 해서 18명이 기소되고, 그리고 66명이라는 경찰이 징계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의 저격수가 된 황은호 그 경찰 형사과장을 어떤 식으로도 검찰은 좀 뭔가가 저 사람도 비리가 있나? 황운하입니다. 그런데 그 비리를 캐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하 직원인 박반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박반장을 구속 기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의 그 의도는 그 박반장을 구속을 시켜가지고 압박을 주든지 회유를 하든지, 야 불어라, 진술해라, 너 상관한테 너도 줬지?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상관이라는 것이 결국은 황운하 형사과장 아닙니까? 이 박반장도 어떻게 구속이 됐고 체포돼가지고 구속이 됐느냐 하면은, 그 동료 직원이 유흥업소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3,500만 원을 박반장한테 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박반장은 이경백이를 체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 박반장이 전혀 그 선에서, 자기 선에서 준 적 없다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구속 기소를 시켰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줬다고 진술한 동료 경찰 직원은 증언을 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의 압박에 못 이기게 이렇게 했다 라고 진술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무죄가 났죠. 실제로 그 동료 경찰 직원은 그 뒤로 추가 조사도 안 받고 징계도 안 받고 그렇게 있다가 2014년에 명예퇴직까지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억 7천만 원을 받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퇴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황운하 형사과장은 나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검찰이 나를 얽어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진술을 유도하고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게 경찰과 검찰의 경찰 수사권 독립의 이해관계 다툼 속에서 두 기관의 세력 다툼으로 이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호 세력들을 발본세고 내가지고 이 공정한 사회, 깨끗한 사회,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본질이 다르게 흘러버렸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비호 세력이 경찰만 있겠느냐, 검찰은 없겠느냐, 구청은 없겠느냐,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 유흥업소하고 같이 연관된 동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런 우리나라에서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뭔가가 재주가 너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는 거를 왜 막아요, 검찰이? 막을 필요가 없잖아요.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조은호 경찰청장은 어떤 신문기사를 보니까 오히려 검찰이, 그래, 경찰을 잡아주라. 라고 의도를 했을지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왜? 조은호 경찰청장은 부패경찰을 색출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 내가 못하면은, 경찰이 못하면 검찰이라도 해라. 라고 이제 그걸 은근히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검찰을 이용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검찰이 이제 승리 된 거죠. 검찰이 이겼잖아요. 경찰 수사권 독립이라는 말 자체가 뻥끗 못 와버린 겁니다. 그렇게 창피를 당해버리니까. 그리고 이경백이 있는 1심에서 3년 6월 벌금 30억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되고 집행유예로 풀려 나옵니다. 그리고 벌금도 5억 5천만 원으로 형량이 낮춰져요. 이경백 이 사람하고 조금 인연이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검찰이 좀 봐주려고 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냥 단순 조세 포탈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액수가 왜냐하면 이 사람이 5년 동안 3천억을 벌었다고 그래요. 3천억을. 신문 기사에 보면 3천억을 벌었으면 그러면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21억 조세 포털로만 했다. 뭐 수사를 내가 거기밖에 못하니까 못했다고 하지만 아니 우리나라 대검찰이라는 데가 21억밖에 포털 세액은 못 찾아내냐 이거죠. 그리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외상 매출을 이중으로 잡았다 이거예요. 이중으로. 매출을 이중으로 잡았고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넣어가지고 포털세액을 계산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빼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특가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 5억 미만으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실제로 2심에서는 2억으로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형량이 그렇게 저절로 낮춰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1심 변호사들은 그거를 그거를 간파를 못한 거죠. 말을 해줘도 그걸 잘 모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세금 전문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지금 그 사람은 이제 조은호 경찰청장의 퇴임사에 보면은 경찰국세청은 물론 법원 검찰에도 든든한 인맥을 가시했고 실제로 바지사장들만 수사 대상이 올랐을 뿐 이경백 본인은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퇴임사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이경백이를 잡으려고 했느냐? 물론 이제 그 황태자니까, 눈사람이 황태자, 방거리 황태자니까 잡으려고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전에 2007년에 경찰과 어떤 악연이 있어요. 그때 김승현 이제 회장이 자기 아들이 유흥업소에서 맞아가지고 폭행당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달들 풀어가지고 그 유흥업소 직원을 잡았죠. 근데 그 이경백이하고 관련된 업소다 이거죠. 거기서 이제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경백 이 사람이 자기가 그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오모경이라고 나와요. 그 신문 기사에는. 그 사람한테 슬쩍 사건 내막을 흘렸죠. 그러니까 그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를 받았으니까 수사를 착수를 하죠. 착수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잖아요. 막아야 되니까 수사 관할을 저쪽으로 남대문으로 돌려버린 거죠. 남대문으로 돌려버리니까 오모경이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들 모아놓고 폭로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김승현 회장은 구속되고 남대문 경찰서장도 구속되고 그리고 그때 팀장은 옷을 벗게 되고 서울경찰청장도 옷을 벗게 되는 그런 일련의 사건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언젠가는 손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원사이드하게 이경백이가 이겨버렸다 이거예요.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고 나 건드려 봐라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런데 조은호 청장이라는 사람이 꿀릴 게 없다. 나도 조사해라 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여버린 거죠. 그리고 같은 성향의 이제 홍은호 이제 형사과장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과는 이제 다들 이제 경찰이 출혈이 너무 심했죠. 출혈이 너무 심했고. 근데 검찰도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건데, 그거는 검찰이 자기가 수사하니까 자기들이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버닝썬 아레나 사건 있잖아요. 아레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무조사를 위안부에 해가지고 끝냈다. 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현금이 건네줬다. 세무사한테.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다시 뭔가가 이제 수사 중이라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도 버닝썬하고 또 보니까 아레나 뭐 이런 사건들도 패자가 10년 뒤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경백하고 YTT에서 이 사람 버닝썬하고 아레나가 이제 패권을 잡았다 이거예요. 화류계에 패권을 잡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도
사건이 그때랑 지금이 엇비슷하다 이거요. 경찰의 유착 비리가 심하다. 검찰은 없냐 이거죠. 근데 지금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경찰과 유착 비리가 왜? 지금 드러난 것이 그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가 지금 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엇비슷하다. 사건 구도가. 아니 2007년 2008년에 있었던 사건이 부각이 돼가지고 2010년에 이경배가 구속이 돼요. 그러고 나서 2013년에 풀려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007년 2008년에서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 2018년 2019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패자가 바뀌어졌는데 하루에 패자는 패권이 바뀌어졌는데 주체만 바뀌어졌지 본질은 안 변했다 이거죠. 지금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도 이제 검찰이 그러면 수사가 칼날을 잡고 있을 때 얼마든지 그러면 경찰을 먹칠을 해가지고 이미지에 먹칠을 해가지고 경찰 수사권 조정이라는 말을 아예 못 나오게 또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한 번 당했으면 두 번 당하겠냐. 그러니까 더 경찰은 더 나서서 그냥 발본색원 하겠다. 우리가 생존이 걸렸다라고 하면서 서울경찰청장이 우리 생존문이 걸린 문제다라고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과연 이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니까 아니 실질 사업자를 과연 얼마만큼 추적하느냐 이제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검찰하고 경찰이 아무리 수사해가지고 잘해봐도 아니 바지 사장 잡고 실질 사업자법 몇 명 잡고 해봐야 사람 잡는 걸로 해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예? 바지 사장이 또 이렇게 길목을 잡고 있는데 실질 사업자가 쉽게 잡히겠느냐. 또 그 사이에 농간이 없겠느냐. 바지 사장만 잡히고 실질 사업자는 뒤로 빠지고 그 뒤에 투자를 했던 이런 보이지 않는 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자들 그리고 동업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발본사건 할 수 있겠느냐. 왜? 서로가 같이 얽힌 네트워크가 얽히고 먹히게 돼 있을 것이다. 돈이라는 게 어느 하나만 먹으면 탈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먹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기관이 돈 있는 사람이 그럼 누구한테 로비를 해요? 힘 있는 사람한테 로비를 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검찰은 깨끗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경찰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경찰은 차라리 검찰 것도 찾아봐라. 예?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추적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진술을 받아봐라 이거예요. 경찰은 이번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검찰을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검사들 이런 사람들 관련된 분명히 그 검사들이 술집 안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술집 다니잖아요. 접대받지 내 돈 가지고 술 먹겠습니까?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다 과거 사건이 뭐 터지는 거지 지금 사건이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아마도 그런 식으로 지금 수사를 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두 세력 간의 이해관계, 세력 다툼으로 이제 문제가 번질돼 버리면은 아니 그러면은 세상은 안 변해진다 이거 우리 보통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중요하다 이거 뭐 잘못하면 우리들은 그냥 막 알짜 없이 끌려가고 털리고 그러는데 힘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눈 감아버리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적폐다 이거. 적폐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게 적폐다. 이런 거를 잡아야지. 이런 거를 그런데 눈 감아버리면은 눈 감고 그냥 지나가자 하면 국민을 개 돼지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는 대로 그냥 따라와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유흥업소라는 거는 이 유흥업소를 왜 제가 자주 하냐면 이 유흥업소가 술 안 먹는 사람 누가 있고 여자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접대를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흥업소에서 뭐가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 왜? 권력기관이 전부 다 그거를 눌러가지고 막으려고 하잖아요. 스스로를.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 해결책이 거기서 나온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바다 이야기도 사람 검찰이 아무리 수사해가지고 사람을 잡으려고 해봐야, 구속 기소해봐야 동네 골목까지 이미 퍼진 게임장을 못 잡았다고요. 그런데 국세청이 나서가지고 과세해버리니까 잡아버린 거예요. 세금 과세해가지고 세금 폭탄 때려버려가지고 부가세 때려버리고, 그러고 나서 소송에서 이겨버리니까 싸그리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의 핵심은 과세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과세. 그 실질을 찾아가지고 실질 세력들을 찾아라. 바지 사장 말고 실질 사업자, 그리고 그와 동업자들, 그리고 그 유흥업소에다 투자한 출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반겨 깨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돌리고 자기들끼리는 노는 물이 틀려요. 노는 물이 틀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놀아요. 자기들끼리 노는데 그런 자기들끼리 우리나라를 돌리는, 자기들이 돌린다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그런 사람들 잡아라 이거예요. 실체 좀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 실체를 보고 그 사람들한테 과세할 거는 과세하고, 뭐 구속 기소할 거 있으면 구속 기소하고, 이래야 형평성이 맞다 이거예요. 없으면은 모르면 칼같이 하고 알면 봐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바로 그게 적폐다. 또 한 번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진짜 이 나라는 비전이 없는 나라다. 그리고 그거를 지켜보는 이런 일반 국민들은 개, 돼지 취급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흥분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고 계속 그 구악이, 구습이, 이런 적폐가 계속 반복된다는 게 이게 너무 암울하고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